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내년 8월까지 당을 지휘할 그는 수락연설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협치는커녕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에도 당 대표를 자임하며 국힘 해산을 거론했습니다. 선거 때야 득표를 위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당선되자마자 제1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대결을 선언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강선우 의원에게 전화해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도 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사실상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도리어 감싸고 나선 것입니다. 정 대표는 강력한 당대표가 돼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송 3법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법관 숫자를 크게 늘리는 법 등을 2달 이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과 언론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수기도 없이 전쟁 치르듯 단기전으로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며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게 집권당 대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민심에 어긋나면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눈빛만 봐도 안다라며 대통령과의 친분만 강조해서는 곤란합니다. 국민 눈보다 대통령 눈을 더 의식한 당정은 예외 없이 국정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경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내려앉았는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방위비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싸움에만 몰두하기엔 안팎의 사정이 급박합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 대표라면 정부와 함께 이런 현실에 대응해 국민을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가 과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민주당 내부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 국가 이익을 아우르는 큰 정치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토해 볼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불량식품을 만드는 기업에 부당이익의 몇 배를 징벌적으로 물리는 것처럼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게도 그런 배상금을 물려 가짜뉴스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멀쩡한 사람을 사망했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정치 가짜뉴스입니다. 유튜버가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영향력을 키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유튜버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이고 그 대표가 김어준 씨입니다. 김어준 씨는 천안함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것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나와 정치인 암살조와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짜뉴스로 판명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명세를 키우고 정치적,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김어준 모델을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으로 따지면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등 각종 괴담들의 동조, 가담해왔습니다. 본인들도 괴담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이 먹히지 않자 시위를 벌인 오후에 생선회를 먹고 잘 먹었다라는 방문록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은 이 괴담들을 퍼날랐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괴담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로 판명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튜브의 당사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에 임명됐습니다. 가짜뉴스 유튜버들을 근절하려면 적용 기준이 공정해야 합니다. 자기 편 유튜버의 가짜뉴스는 조장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유튜버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다면 가짜뉴스를 더 범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장사를 근절할 생각이 있어 김어준 씨에게 관련 제도를 우선 적용하면 모든 극단 유튜버들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국회 상원으로 불릴 정도로 비중이 큰 법사위를 책임진 사선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중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더 경악할 문제는 차명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주식 명의자는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좌관은 의원이 내 휴대전화를 본회의장에 잘못 들고 들어가 주식 거래창을 본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의원은 네이버 등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그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 AI를 포함한 산업 전반을 다루는 경제분과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춘석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그러나 차명으로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가 5일 밤 갑자기 탈당했습니다. 법사위원장직도 사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차명거래 의혹과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이 의원은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자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협박을 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면 절대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중진인 자신이야말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한국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지난 국회 때 한 초선 의원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법을 상정하지 않은 국회의장을 향해 욕설을 의미하는 GSGG라는 글을 인터넷에 남겼고 다른 의원은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화상회의 도중 자유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정치가 양쪽 편으로 갈리다 보니 우리 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재선 3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가 저지를 넘어 범죄 수준의 의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그에게 적용된 수사 대상만 16가지입니다. 사실로 입증될 경우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상당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김 여사의 통화 녹음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친북 인물에게서 300만 원대 디올백을 받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많은 인사와 언론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오만은 다른 의혹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계엄과 탄핵, 특검까지 오게 됐습니다.
김 여사가 3년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신을 바로 했다면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일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자폭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 여사 특검법 문제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 문제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힘 분열로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위험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적 행동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많은 선의의 고언을 분노로 대답하고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몇 배의 강도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성을 잃은 막무가내 부인 구하기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김 여사 범죄 혐의는 특검 수사로 드러나겠지만 김 여사가 끼친 더 큰 해악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직 인사에 관여한다는 소문은 정권 초부터 관가의 정설로 통했습니다. 집무실에서 결정된 인사가 대통령의 퇴근 후 관저에서 뒤집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 여사가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내정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통령과 군, 정보기관의 극소수 공직자만 사용하는 비화폰을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에게 비화폰이 제공됐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김 여사는 당선되면 내주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반대로만 했습니다. 주위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충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쫓겨나거나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런 불통으로 인해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정권을 잃고 지금의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고리 원전 4호기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원전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가동 연한 40년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원전 가동 연한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설비와 마찬가지로 그때쯤 전체적으로 점검해 문제를 찾고 보수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과정을 거쳐 원전을 계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연한이 됐다고 가동 중단된 원전은 2023년 4월 고리 2호기, 지난해 9월 고리 3호기에 이어 고리 4호기가 세 번째입니다. 올해 말엔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가 40년을 맞아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전체 원전 26기 중 15%인 4기가 가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 원전들은 유지 관리를 잘해서 가동을 연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멀쩡한 원전을 단순한 행정 절차 때문에 장기간 가동을 중단시키는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국가적 낭비와 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계속운전 신청을 일부러 늦추는 수법으로 원전 가동을 일단 멈추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리 2호기부터 재가동 시기를 계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전력 수급을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력원인 원전을 대규모로 놀리는 이런 불합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전 운영국들은 원전 가동 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재가동 승인 연한도 10년이 아니라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래 원전 수명을 20년씩 연장해 80년 이상 쓰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이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40년 쓰고 없애거나 장기간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돈이 남아돌아서입니까? 계속 운전을 승인하는데 적어도 3년이 걸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서류 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인허가 전에도 일단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도 제도를 개선하고 인허가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법적 절차는 준수하되 그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